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근쌤이에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왔나요? 선생님도 여러분 덕분에 연휴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힐링한 만큼 다시 한번 충전해가지고 이번 시간도 열심히 학습을 해보도록 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를 배우냐? 자, 4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 첫 번째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하면은 광합성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자, 개념이 어떤 거였죠? 광합성. 맞아요.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통해 포도당과 산소를 합성하는 과정이 바로 이 광합성의 개념이었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염록체가 됐어요. 그래서 양분이 만들어지는 곳 그리고 산소가 만들어지는 곳 모두 다 염록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었고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을 모두 정리를 해봤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어떤 거였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가장 먼저 빛이 필요했죠. 햇빛, 그리고 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로 했어요. 물은 H2O였고 이산화탄소는 CO2였죠.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어떤 거였나요? 생성되는 물질은 색깔을 바꿔 써볼게요. 생성되는 물질은 바로 산소와 포도당이었습니다. 산소는 O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강조를 했던 게 어떤 거였냐? 자, 여기 있는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해당하는 물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탐구 실험으로 등장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탐구 실험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면 좋다 그랬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항상 다 이 물질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탐구 실험까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어떤 거를 배웠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빛이 필요한지를 어떤 물질을 통해서 배웠냐면 우리 BTB 용액을 통해서 배웠어요. BTB 용액이 산성 상태에서는 노란색인데 점점 중성 염기성을 가면 갈수록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빛이 있는 조건과 빛이 없는 조건 나눠가지고 역시 빛이 필요하다는 거 두 가지를 알아보는 실험이 지난번에 BTB 용액을 이용해서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필요한 물질을 통해서 생성되는 물질, 즉 산소와 포도당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할 거예요. 따라서 탐구도 총 두 가지를 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의 종류, 그리고 두 번째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양분의 종류, 이 두 가지에 대한 탐구를 알아볼 건데요. 탐구에 대한 내용이 좀 긴 만큼 선생님이 큰 종에다 두고서 꼼꼼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탐구 내용도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여기 있는 만화 먼저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페이지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만화인데요. 자, 여기 여자 학생은 촛불만 두고, 그리고 여기 남자 학생은 촛불과 식물을 같이 놓은 다음에 유리종으로 덮는다 그랬는데, 이 유리종은 쉽게 말해서 유리덮개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리덮개는 역할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식물이나 촛불을 유리덮개로 덮으면은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과연 식물이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지났을 때 촛불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자,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졌고, 식물과 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실험에 앞서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촛불할 때 이 불 있잖아요. 이 불은 이제 화학 반응에서 연소라는 화학 반응인데, 즉 산소와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해가지고 빛과 열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탄다라고 말하는 게 연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이 산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하면은, 자, 첫 번째, 촛불만 있는 경우 유리덮개로 덮었을 때는 이 유리덮개가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공기의 공급이 있어요, 없어요? 공기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연소가 지속될 수 없어가지고 불이 꺼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경우는 분명 유리덮개로 덮어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의 공기는 차단이 됐을 거예요. 근데 불이 켜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외부로부터의
외부로부터의 공기는 차단됐지만 무언가 내부로부터의 공기에 뭐가 있었다? 공기의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거 산소로 고칠게요. 자, 내부로부터의 산소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릴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식물이 있느냐 없느냐죠. 따라서 여러분들 식물이 뭐를 발생한다?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걸 알았는데, 자, 여긴 지금 여러분들 식물은 뭘 해요? 식물은 바로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만화였고요. 이걸 한번 본격적인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가 산소인지 한번 첫 번째 탐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페이지 126페이지에서 해보기 실험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한번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 A, B에 검정말을 넣은 후 역시 또 검정말이 등장이 하네요. 검정말은 광합성에 관련된 실험에 항상 등장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말을 넣은 후 이 시험관을 물이 든 비커에 각각 세우자는 건데, 즉 시험관에도 물을 채우고 비커에도 물을 채웠기 때문에 다 물로 채우고 원래는 빈틈이 없어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위에다 그림을 그려 볼 건데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볼게요. 이렇게 A라는 비커, 그리고 B라는 비커가 있어요. 여러분 A, B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물이 차 있는데, 자, A 시험관, B 시험관에 검정말을 넣고 거꾸로 세웠는데 이 시험관 역시 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선생님이 시험관을 그려보고 이렇게 시험관을 그려본 다음에 이 시험관 역시 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시험관 안에는 뭐가 있냐? 바로 이 검정말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검정말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검정말이 되겠죠. 자, 근데 A는 어떤 곳? 빛이 있는 곳에, 그리고 B는 빛이 없는 곳에 둔다 그랬어요. 조건이 있네요. A는 빛이 있는 곳에, B는 빛이 없는 곳에. 그래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빛이 있기 때문에 시험관 A 속에 있는 검정말은 광합성을 한다 못한다? 맞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광합성을 할 거고, 이에 비해서 시험관 B에 있는 검정말에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한다 못한다? 네, 맞아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시험관 A, B의 물높이 변화를 보자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시험관 B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에 BTB 영역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빛이 없는 조건에서 광합성을 못해요.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변화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즉 시험관의 높이가 원래 이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꽉 차 있는 이 상태겠죠. 그래서 물높이에 변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텐데, 이 중요한 건 시험관 A겠죠. 자, 시험관 A가 어떤 변화가 있냐? 자, 원래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시험관의 높이가 점점 물높이가 낮아진 거죠. 이만큼으로 낮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그림인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시험관 안에도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물높이가 요만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지금 시험관 A예요. 시험관 A의 경우인데 물높이가 이만큼이 됐어요. 즉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물높이가 어떻게 됐다? 물높이가 감소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써볼게요. 이렇게 물높이가 감소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원래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높이가 감소되었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뭐가 생겼다?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어요. 빈 공간. 자, 빈 공간이 생겼다는 거는 여기 뭘 채우고 있다? 기체, 즉 공기가 채우고 있다는 건데, 이 기체의 종류가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험관의 비스듬히 기울면서 이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 시험관 입구에 활활 타는 성냥불을 갖다 대면은 이 성냥불이 더 활활 더 크게 타오른다 그래요.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랑 연소에 대한 걸 배웠는데 연소, 즉 어떤 물질이 활활 타오르려면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여기 있는 기체랑 성냥불을 만나게 했을 때 더 활활 타오른다는 거는 이 기체 종류가 보다 연소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했기 때문에 이 기체의 종류는 바로 산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험관 윗부분 여기에 모인 것은 바로 산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시험관은 A일까요 B일까요? A겠죠. B는 광합성을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는 뭐다? 산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번 실험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 A, B에다가 모두 검정말을 넣었는데 B에다가는 빛이 비추지 않고 A에다가만 빛이 비쳤어요. 따라서 B는 광합성을 못하지만 A는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득 차있던 물높이가 산소가 밀어내기 때문에 아래로 물높이가 점점 감소했다. 이 기체가 바로 산소이다 이렇게 확인을 한 실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탐구 1에 대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 대한 탐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두 번째 탐구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페이지 126페이지에 있는 탐구 실험이에요. 자, 아까 전에는 광합성 결과 생성된 기체의 종류가 어떤 건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다면 이번에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양분의 종류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 양분의 종류가 어떤 건가를 확인해 보는 실험인데요. 과정과 그림이 길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탐구 2에 대해서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반응이 있는데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바로 이게 아이오딘 반응이에요. 자, 아이오딘 반응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녹말이 있어요. 녹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밥이나 떡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이제 녹말인데 이 녹말에다가 어떤 용액을 떨어뜨려요. 이 용액의 이름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에요. 말이 좀 길죠? 그래서 이 녹말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는데 어떤 색으로 변하냐? 원래 여러분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의 색깔은 원래는 연한 갈색이에요. 연한 갈색인데 얘가 이 녹말을 만나게 되면은 색이 변하는데 어떤 색으로 변하냐? 바로 청람색으로 변해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네이비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청람색으로 변하는데 이렇게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의 색 변화를 통해서 녹말의 유무를 알 수 있는 반응을 이 용액의 이름을 따서 무슨 반응? 아이오딘 반응이다 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나서 탐구 내용 보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 A, B에 검정말을 넣어보자. 역시 또 시험관 A, B 두 개가 나오고 우리의 핵심적인 등장인물 검정말이 나왔네요. 그럼 첫 번째 그림이죠.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물을 넣고 검정말을 넣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시험관 A는 빛이 있는 곳에, 시험관 B는 빛이 없는 곳에. 아까 실험이랑 똑같죠? A는 빛이 있고 그리고 B는 빛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두고 나서 세 번째, 시험관 A, B의 검정말 잎을 하나씩 떼어서 현미경 표본을 만들고 관찰해서 염료체를 찾아보자는 건데 3번 그림 보면은 시험관 A, B에 넣었던 검정말을 지금 잎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시험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시험관 A, B는 빛이 있는 곳에 뒀든 없는 곳에 뒀든 모두 정상적인 검정말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네, 염료체를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현미경으로 뒀을 때 뭐가 관찰이 될까요? 염록체가 관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세포를 보면은 뭐가 관찰이 된다. 이렇게 동글동글 염록체가 관찰이 될 거예요. 개수를 맞춰볼게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염록체가 관찰이 될 거예요. 지금 3번이기 때문에 3번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시험관 A와 B 모두 안에 들어있는 검정말에는 이렇게 염록체가 초록색깔 알갱이가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번이 중요한데 4번 잘 볼게요. 에탄올이 들어있는 작은 비커 2개에 시험관 A, B 검정말을 넣고 물 중탕을 한 다음에 헹구자 라고 나오는데 뭔가 조건이 많죠. 일단 에탄올을 사용을 하고 물 중탕을 사용을 한대요. 자, 물 중탕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4번 그림 보면은 에탄올을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에탄올 안에는 검정말이 들어있는데 이 검정말을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
비커를 하나 더 가지고 물을 더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금 가열을 하는 거예요. 즉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가열을 함으로써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 안에 에탄올이 들어있는 이 작은 비커의 온도가 올라간다. 즉 간접적으로 이렇게 가열시키는 방법을 물 중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연 왜 이렇게 굳이 물 중탕을 할까?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먼저 여러분 에탄올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엽록체가 가지고 있는 엽록소라는 색소를 탈색하기 위해서예요. 자, 에탄올을 사용하는 이유는 엽록소, 즉 초록색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색소를 제거하는 거니까 탈색이겠죠? 탈색시키기 위해서 라고 여러분 보면 돼요. 자, 즉 에탄올에 의해서 엽록소가 녹아서 초록색이 빠지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볼 반응은 아이오딘 반응이에요. 아이오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연한 갈색에서 청남색으로 색 변화를 보려면은 이 엽록소가 있으면 안 돼요. 엽록소 때문에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청남색이 보이지 않고 초록색이 더 강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마치 염색할 때 여러분들 검정 색깔을 탈색한 다음에 원하는 색을 내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엽록소를 탈색을 시켜요. 그러면 초록색에서 무색이 되겠죠. 이 탈색시키는 애가 뭐다? 에탄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한다? 아까 봤던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쓰면은 연한 갈색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녹말이 생기지 않은 거고, 얘가 만약에 청남색으로 변했다고 하면은 녹말이 생성이 된 거겠죠. 얘는 녹말이 생성되지 않은 거고, 얘는 녹말이 생성이 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 엽록소의 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탈색을 위해서 에탄올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물 중탕을 하냐? 이 에탄올은 쉽게 증발하고 쉽게 탈 수가 있어요. 즉 에탄올은 어떤 물질이냐면 휘발성 물질이거든요. 쉽게 날아가는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엽록소가 탈색도 되기 전에 에탄올이 금방 증발해서 날아가 버려요. 또한 굉장히 불에 잘 타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휘발성이고 그리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 중탕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5번 4번의 검정말에서 잎을 하나씩 떼어서, 자 여러분 이제 4번에 대한 과정을 볼 건데요.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시험관 A의 검정말 그리고 시험관 B의 검정말인데, 자 우선 3번의 과정 그리고 4번의 과정 그리고 5번의 과정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각진게 검정말 식물 세포라고 볼게요. 이렇게 3번 그리고 4번 과정 그리고 5번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실험을 하기 전에 엽록체를 한번 쳐다본 건데, 엽록체는 이렇게 녹색깔의 알갱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4번을 볼 거예요. 4번을 보는데, 자 4번 과정에서는 에탄올을 통해서 엽록소를 탈색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알갱이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거예요. 왜요? 엽록체는 엽록소라는 초록색깔의 색소가 있어가지고 초록색깔로 보였던 건데, 이 엽록소가 에탄올에 의해서 녹았어요. 더 이상 초록색깔로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보이지가 않는데 선생님 녹색으로 빠졌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 색깔로 그려볼게요. 실제로 에탄올로 탈색하면은 녹색깔이 빠진 굉장히 연한 색깔의 잎이 되고요. 5번에서 이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한 무슨 반응을 보겠다? 아이오딘 반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관 A는 아까 전에 어떤 조건이었어요? 빛이 있는 조건이었죠. 자, 빛이 있는 조건 따라서 광합성을 한다 안 한다? 광합성을 하는 거고, D 같은 경우는 빛이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한다 못한다?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과정에서 볼 건데, 자 5번 과정에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이 전체가 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색깔인 연한 갈색으로 물들어요. 왜냐면
아무런 반응이, 광합성을 하지 않아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시험관 A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렇게 식물이 연한 갈색으로 물 두는데 이 엽록체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청남색으로 띄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청남색을 띈다는 거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고, 아이오딘 반응은 무슨 영양소에서, 무슨 양분에서? 네, 맞아요. 바로 녹말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광합성을 한 시험관 A의 검정말은 광합성 결과 양분이 뭐를 만들었다? 녹말을 만들었다는 거고, 시험관 B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광합성을 하지 않아서 엽록체에서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과정이 다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잡할 수 있는데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광합성을 제대로 했다면은 엽록체에서 양분이 만들어지고 그 양분의 종류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무슨 반응을 통해서? 아이오딘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청남색으로 반응을 하는 양분의 종류가 뭐다? 바로 녹말이다. 이 양분의 종류가 뭐다? 바로 녹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에탄올과 물중탕을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관 A, B에 대해서 과정 3, 4, 5에 대한 그림까지 이해하면은 탐구 2에 대한 내용도 어렵지 않게 완벽히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자, 이렇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의 종류와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 볼게요. 우리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엽록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산화탄소, 빛, 물을 통해서 뭐와 뭐를 만들었어요?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하는 실험을 가졌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의 종류는 뭐였어요? 네, 맞아요. 바로 산소, O2가 되겠죠. 그래서 잎의 엽록체에서 광합성 결과 산소를 만드는데, 이 산소의 일부는 식물이 사용을 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식물이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식물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일부를 제외한 이 나머지는 공기 중으로 방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이 산소가 나오는 거는 엽록체에서 만들어진 산소 중에서 일부는 식물이 쓰고 나머지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히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양분의 종류.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이 탐구 2에서 확인한 종류가 녹말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양분은 당연히 녹말이 아닌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은 생성되는 양분의 종류는 포도당이에요. 쌤, 그러면 아까 전에 아이오딘 반응을 통해서 왜 녹말을 확인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생성되는 양분의 종류는 포도당이 맞아요. 근데 식물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는 이 생성된 포도당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 녹말로 전환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생성 당시가 아니라 생성 후에 변환된 녹말을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출한 반응에서는 녹말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맨 처음 생성되는 거는 포도당이에요. 즉 포도당이 이렇게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포도당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포도당이 연결된 녹말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바로 녹말로 전환되는 거고, 이 전환된 녹말을 우리가 아이오딘 반응을 통해서 검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하기에 따라서 대답을 다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양분은 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포도당이라고 하면 되고요. 양분을 확인하는 반응에서 검출되는 양분, 즉 아이오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양분의 종류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녹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기체의 종류가 산소이고,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양분의 종류는 포도당인데, 이거를 검출해서 확인할 때는 녹말 형태로 아이오딘 반응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거를 첫 번째 탐구와 두 번째 탐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식물과 에너지에서 광합성 내용을 배울 때는 여기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고 빈칸을 채워봄으로써 광합성에 대한 큰 개념과 흐름을 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광합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 나서 두 번째 증산작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해요. 안녕.